혹시 쿠팡 쓰시나요? 아마 대부분 쓰실 텐데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이름, 주소, 심지어 현관 비밀번호까지 이미 어딘가에 또 돌고 있을 가능성이 정말 높습니다. 정말 역대급으로 터진 이번 쿠팡 데이터 유출 사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짚어드릴게요. 자, 이 숫자 좀 보세요. 3,370만 명. 이게 이번 사태로 털린 개인정보 숫자입니다. 감이 잘 안 오시죠?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대한민국 성인 인구의 거의 80%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거의 모든 쿠팡 이용자의 정보가 그냥 다 넘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입니다. 먼저 이 사태가 어떻게 알려지게 됐는지 그 충격적인 진실부터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이 모든 걸 가능하게 만든 마스터키의 실패가 뭔지 짚어볼 겁니다. 그 다음엔 유출된 내 정보가 얼마나 위험한 건지, 쿠팡의 대응은 왜 그렇게 실망스러웠는지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린 뭘 해야 하는가? 개인 방어 계획까지 확실하게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보죠. 아니, 처음에 쿠팡이 발표했을 때는 피해자가 뭐 몇천 명 수준이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게 대한민국 거의 모든 사람의 정보가 유출된 이런 재앙 수준의 사태가 된 걸까요? 그 과정을 한번 시간순으로 쭉 따라가 볼게요.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진짜 기가 막힌 게 유출은 6월에 시작됐는데 쿠팡은 이걸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무려 5달 동안이나요? 그러다가 11월에 한 피해자가 피싱 협박을 받으니까 이걸 쿠팡에 직접 신고하면서 겨우 알려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회사의 그 대단한 보안 시스템이 아니라 그냥 고객 한 명이 이 어마어마한 구멍을 찾아낸 거죠. 근데 더 충격적인 게 뭔지 아세요? 유출된 정보 중에 900만 개가 이미 탈퇴했거나 안 쓴 지 오래된 휴면 계정이었다는 겁니다. 아니, 우리는 보통 탈퇴하면 내 정보가 다 안전하게 지워질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이 정보들은 애초에 유출될 일 자체가 없었어야 하는 데이터였습니다. 아니, 그럼 이렇게 큰 시스템을 무너뜨린 게 대체 누구였을까요? 뭐, 엄청난 실력을 가진 해커 조직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정말 놀랍게도 원인은 너무나 기본적인 내부 관리 실패였어요. 바로 마스터키 딱 하나를 잘못 관리해서 이 모든 일이 벌어진 겁니다. 어떤 보안 전문가가 이걸 호텔에 비유했는데 들어보시면 이해가 확 될 거예요. 뭐냐면 퇴사한 직원이 호텔의 모든 방을 열 수 있는 마스터키를 그냥 들고 나간 거랑 똑같은 상황이라는 거죠. 이 키 하나로 3,370만 명의 집 문을 마음대로 열 수 있게 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보세요. 퇴사한 직원 접근 권한도 회수 안 했죠. 키 유효 기간은 너무 길었죠. 모니터링도 제대로 안 됐죠. 이런 기본적인 보안 수칙들이 하나씩 도미노처럼 무너지면서 결국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재앙이 현실이 되어버린 겁니다. 자, 여기서 이런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래도 신용카드 정보는 아니라니 다행 아닌가? 천만에요. 진짜 위험은 지금부터입니다. 사실 범죄자들한테는요, 신용카드 번호보다 이번에 유출된 바로 이 정보들이 훨씬 더 필요했거든요. 왜냐하면 범죄자들은 이미 다른 데서 털린 여러분의 이름, 전화번호 같은 걸 갖고 있었어요. 근데 뭔가 부족했죠. 바로 이번에 쿠팡에서 유출된 집 주소와 공동현관 비밀번호. 이게 바로 그 마지막 퍼즐 조각이었던 겁니다. 이 조각이 딱 맞춰지면서 온라인 속의 범죄가 우리 집 현관문 바로 앞까지 쫓아오게 된 거예요. 이 표를 한번 같이 보시죠. 범죄자들이 원래 알던 내 이름이랑 이메일에 이번에 유출된 집 주소, 공동연관 비밀번호가 딱 더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냥 절도 같은 실제 범죄의 타겟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내 디지털 정보가 현실의 위협으로 바뀌는 바로 그 순간인 거죠. 이게 그냥 그럴 수도 있다 하는 가정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다크웹 같은 곳, 심지어는 그냥 중국 쇼핑 사이트에서도 여러분의 정보가 단돈 몇천 원에 팔리고 있어요. 상품처럼요. 그리고 이 정보로 엄마 나 폰 고장났어 이런 스미싱 문자 보내는 것부터 시작해서 4명이로 대포폰을 만드는 것까지 온갖 범죄에 쓰이는 겁니다. 사실 데이터가 유출된 것 자체도 정말 큰 문제인데 어쩌면 진짜 더 큰 문제는 그 다음에 터졌습니다. 이 위기 상황에서 쿠팡이 보여준 대응이요. 이건 뭐 거의 불난집에 기름을 붓는 수준이었어요. 쿠팡에 처음 내놓은 대응을 보면 아주 교묘하게 단어를 골랐어요. 유출 대신 노출이라는 말을 썼거든요.
유출은 뭔가 내부에서 정보가 새어나갔다. 즉, 책임이 있다는 느낌이 강하잖아요. 근데 노출은 그냥 어쩌다 보니 보이게 됐다는 뉘앙스가 강하거든요. 딱 봐도 책임을 줄이려는 의도가 보이죠. 그리고 이런 태도는 쭉 이어졌습니다. 심지어 사건 터지기 1년 전에 마치 이걸 다 알고 있었다는 듯이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있게 약관을 싹 바꿔놨더라고요. 사건 터지고 나서는요. 공지를 홈페이지 아무도 안 보는 구석에다 숨겨놨어요. 모든 행동이 딱 하나를 가리키고 있었죠. 우린 책임지기 싫다. 자, 이제 문제점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가장 중요한 파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당장 뭘 해야 되는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릴게요. 여러분의 소중한 정보를 지키기 위한 개인 방어 플랜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1단계입니다. 다른 거 다 제쳐두고 지금 당장 하셔야 할 거. 바로 여러분 집 공동현관 비밀번호 바꾸는 겁니다. 이게 제일 시급해요. 그 다음엔 쿠팡 비밀번호를 바꾸시고요. 혹시 다른 데서도 똑같은 비밀번호를 쓰고 계셨다면 거기도 다 바꾸셔야 합니다. 그리고 쿠팡에 저장해둔 카드 정보도 삭제하시고 웬만한 사이트는 2단계 인증을 걸어두시는 게 안전합니다. 2단계는 내 정보가 지금 얼마나 위험한 상태인지 피해 규모를 직접 확인하는 겁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나 Have I Been Pwned라는 유명한 해외 사이트가 있어요. 이런 곳에 들어가서 내 이메일 주소를 넣어보면 이번 쿠팡 말고 다른 곳에서도 내 정보가 털린 적은 없는지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3단계, 내 신원을 보호하는 겁니다. 내 이름으로 이상한 물건이 해외에서 들어오는 걸 막기 위해서 개인 통관 고유 부호, 이거 꼭 재발급 받으세요. 그리고 앞으로 쿠팡 배송지 오류입니다. 라던가 뭐 비슷한 의심스러운 문자나 이메일 받으시면 절대 링크 누르지 마세요. 자,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로 일단 우리 스스로를 지키는 건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질문이 남죠. 기업이 잘못했는데 왜 그 뒷수습이랑 불안감은 전부 우리 소비자들이 떠안아야 하는 걸까요? 과연 언제까지 이런 일이 반복되어야 할까요?